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그 다음에 송영길, 그 다음에 민주당에 이번에 조동현, 새로 상임선대위원장이 된 조동현 조교수 서경대, 이 혼외자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TV조선에서까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거의 사실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까지 보도를 했어요. 이러한 내용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외교원장 홍현익 박사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종전선언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북한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지금 미국 조야가 뒤집혔어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야방송 조금 길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잘 들어주시면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결론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내년 3월 9일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지금 서초갑 지역에 권력을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파리떼가 달라 들어왔다, 우리 서초 구민들은 유권자는 뭘 보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다른 한편으로 서초갑 보궐선거 제가 출마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맞으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러한 생각에 아마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제 오미크론 사태인데,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어제죠, 밤 9시 기준으로 총 7명이 확진으로 확진됐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방역당국 굉장히 지금 긴장 상황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오늘 후보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대선이 아닌 코로나에 집중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금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5,123명, 5,000명을 넘어섰고 중환자 숫자도 723명으로 사상 처음 700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이 불만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확진자, 중증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의료 붕괴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의료 이 방역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근거 중심의 방역 체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학, 의학, 통계에 근거한 방역 수칙과 관리 제도를 구축해서 시행해야 하고, 또 백신 부작용과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명백한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 무조건 보상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줘야 한다 라면서요, 정부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면서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 정부는 차기 대선이나 종전선언과 같은 엉뚱한 데에 역량을 분산하지 말아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해서요, 역량을 오로지 코로나에 집중하라, 이렇게 강력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 2박 3일의 충청도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마치면서 말이죠, 독립기념관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성년의 이름들을 하나씩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원료를 되새긴다, 원류, 이게 바로 항일 독립정신인데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힘든 상황일수록 원칙과 근본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은 결국 지금 선대위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 이런 난맥상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원칙을 따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칙,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다. 그래서 원칙대로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자 해지죠. 이준석 돌아와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충청 지역을 선대위 출범 이후에 첫 이 지역 일정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중원 지역이라고 하는 선거에 있어서의 중대한 지역, 즉 스윙 보터 지역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이 충청권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충청의 뿌리임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아산 폴리텍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청년의 거리를 찾아서 신무동 문화공원도 찾아서 청년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중원,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이 충청 방문은
뭐라 그럴까요? 압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에 충청 지역에서의 유명한 인사들 를 다시 한번 또 거론했어요. 그래서 충청인 선조 중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 유관순 열사, 이동영 선생, 김가진 장군 이런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이 항일 독립정신은 단순히 빼앗긴 주권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하나의 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헌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 학생들과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인프라 부족과 사내 복지, 대기업과 임금 격차, 이런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요. 중소기업 사내 복지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 분야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과세를 면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이 복지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가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면서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전면 전환해서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이런 청년 간담회에서는요,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저성장을 지적하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층 사이에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생겼는데 이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또 채널 A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채널 A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시겠지, 설득한다고 그분이 움직이실 거라면 진작에 움직이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또 한 번 찾아간다든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종용하는 이런 모양새는 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분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할 만큼 나는 설득을 다 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기다린다, 조용히,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선대 인선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8일까지 계속 보강하고 보완되고 그렇게 나갈 것이다. 선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야 하고, 또 당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당의 진영이 더 확장된다. 계속 선대 조직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이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이 대목은 뭐냐? 선대위를 실무용으로 조만하게 구성하라. 이것이 김종인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었잖아요. 이거 맞지 않다. 선대위는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 초기의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일단 선대위를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고 가장 큰 차이가요, 이 조직 속에서 일할 때하고 개인이 조직 밖에서 일할 때는요, 이 미션의 이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즉 현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의 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결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밖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뭐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조직 안에 안 들어왔을 때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특정 조직, 즉 선대위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정권 교체의 의지도 더 강해지고 결기도 더 강해지고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정권 교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즉 스킨십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대신에 유능한 사람, 그 다음에 반드시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대위 조직에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자기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거든. 기본적 인품이 최소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좋아야 된다. 이재명 쪽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 보십시오. 이 혼외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네 가지 조건만 갖춘 인물들이라면 저는 선대위 조직은 커질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코브라 콘텐츠 대표의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어느 단계가 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점 전혀 하지 말아라. 충분히 선거운동 후보 부인으로서,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가면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충분한 자격을,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검찰이 정권 수사에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수사하게 놔두겠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정치 외압을 행사하지 않겠다.
본인이 당했던 인사학살, 그 다음에 식물총장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 시절 정부와 종종 충돌했던 그는 충돌했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 그와 관련해서 그걸 막으면 나도 힘들어진다 그러면서요. 검찰 위에 정치 권력이 있으면 정치 권력 위에는 뭐가 있느냐? 국민의 민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리고요.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법에 따른 권한만 행사할 수밖에 없어서 정상화 될 것이다. 지금 공수처는요. 윤석열 잡으려고 만든 공수처가 아니냐 이 정도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치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로는요. 수사 능력이 없어요. 지금 뭐 법원에 신청하는 것마다 족족 영장들 다 거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공수처 정상화할 게 아니라 빨리 없애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에 관해서는요. 법정 토론은 모르겠지만 만나서 후보 간에 정책 토론하는 거 이거 하지 않겠다. 왜? 이재명 후보 말이 맨날 바뀌는 거 아니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포장한 전략을 쓴다고 하면 그런 후보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직한 후보와 토론해야 된다. 첫째는 정직한 후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불법하지 않은 후보. 저도 오늘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재명이 전과 사범인데 도대체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전과 사범이면 평범한 공무원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후보 플러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후보.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다음부터는요. 이런 그야말로 전과 사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제 생각에 대통령 선거법을 고쳐라. 그래서 이렇게 전과 사범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이 형량을 받은 이런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대통령에 입후보할 피선거권이 없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고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게 자세하게. 우선요. 아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꾸 만나서 모실 것 같으면서 벌써 만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어프로치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자세한 이유는 내가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대표 그리고 무리하게 이 대표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생각도 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때 만나겠다. 그리고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또 이준석 대표 핸드폰은 꺼 있지만은 휴대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계속 지금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말하자면 국회에 있는 당 대표 사무실에 오거나 아니면 당사에 와서 뭐가 됐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복귀했을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극히 맞다고 봅니다. 왜? 어쨌든 간에 당헌 당규에도 대표가 있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선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에 관해서 전권 행사하도록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당헌 당규가 임하는 거예요. 후보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후보의 말이 곧 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법치를 주장하잖아요. 법과 원칙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법과 원칙이 당헌 당규고 그 당헌 당규 정한 대로 가야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결정하는 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그야말로 당부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연락도 안 되게 딱 차단해놓고 지금 지방을 돈다? 지방을 도는 목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거는 불법성으로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봐도 이건 예양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헌에도 후보의 의견을 따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 의견을 따르지 않는 대표? 이거는 말하자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검찰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검찰이 반란. 이거 이준석 대표의 반란이에요. 반란이란 뭡니까? 정식 법에 맞지 않은 이런 불법 행위가 있을 때의 반란하고,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일으키는 반란하고, 정의롭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합법적으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란하고는 하늘과 끝 사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 반란은 이유 어디가 있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법과 원칙에 얼마나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준석 대표를 야 만나자 너 돌아와라 전화하고 만나서 이거 되겠습니까? 어디 조직이든지요 기강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강과 원칙을 지키는 걸 가지고 리더십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면 저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이 이제 패싱, 뭐 인사 문제, 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공천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 이 대표 측 인사가 조선일보 측에 밝힌 얘기예요. 뭐냐? 선거 전략이 맞지 않다. 이것이 새로운 이유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선거 전략이 뭐냐? 영남에서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선전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캠페인 전략을 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전략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 플러스 호남에서의 유의미한 지지, 2030의 압도적 지지예요. 압도적 지지. 그 다음에 호남에서 유의미한 지지, 이 전략을 써야만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지금은 뭐 이 전략 저 전략 내 전략이 맞네 안 전략이 맞네 이거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다 동원해야 돼요. 2030 세대의 압도적 지지 물론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유의미한 지지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정치, 리저널 폴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국입니다. 정치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몰표, 영남 표수가 호남, 충청도 합중보다 더 많아요. 이 영남 몰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30 세대보다도 더 큰 덩치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남하고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선전한다는 얘기, 영남에서 선전한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2030 세대의 압도적 지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전략이 맞고 네 전략이 틀렸으니 고쳐라. 고치지 않는 나는 힘을 합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 순시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순시하는 데가 말이죠. 방문한 지역이 부산에서는 장제원 사무실을 갔잖아요. 장제원이 누굽니까? 바로 뭐 3인방 중에 하나 실세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디서 뭘 하는지가 언론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는 꺼 있고요. 이 카톡 메시지는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언론과 문자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 또는 수행하고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러한 문자 또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소통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덜 궁금한데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 지금 뭐 재선 의원들 그리고 이 다선 중진 의원들 모임이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뭐 들쭉날쭉하는 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채널A가 조사한 내용이 막 보도되고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참 차이가 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뭐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또 전화 면접으로. 그런데도 표차가 엄청나요. 또 질문도 거의 비슷해.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TV조선, 조선일보는요,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채널A는 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두 방송 또 이 언론 사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보수 성격의 언론 기관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요,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채널 A에서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너 누구를 뭐 지지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이제 이 조사 기간이요, 11월 27일하고 29일입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전화 면접 여론조사예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 그 유무선 적절히 이 배합을 또 했어요. 배합 비율도 비슷해요. 뭐 85대 15 아니면은 87대 13 이렇게. 그래서 이 채널 A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가 35.5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35.5. 그리고 윤석열은 34.6이에요.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0.9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6%, 심상정 4.9, 김동연이가 1.6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연령별로 좀 구분을 하면 20, 30,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윤석열 후보는 50대하고 60대에서 앞섭니다. 자, 그러면 20대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21.1, 그리고 윤석열이 14.6입니다. 30대는 이재명이가 35.7, 윤석열이 28.2. 4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57.3, 윤석열 19.6. 그래서 40대가 난공불락이에요. 무려 3배나 차이가 나.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요, 윤석열이가 앞서요. 윤석열이 40.7, 이재명이 39.3. 그리고 60대가 가면 윤석열은 55.1대, 이재명은 27.0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60대 이상에서는 2배 정도나 높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참여 이상한 게 충청도하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요. 그리고 서울과 TK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자, 그리고 PK하고 강원 제주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후보 왜 이렇게 지지하느냐? 그러니까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그래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41%예요. 그래서 최선의 후보라는 응답은 34.3. 그리고 또 최악이 아니라 차악에서 지지한다. 이것이 13.3%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채널 A 지지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역별로도 이 지역별 특성으로 보면 이제 충청도가 이재명이 우세로 딱 굳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대로 20, 30, 40은 이재명, 그 다음에 60, 70의 경우에는 윤석열, 이렇게 확연하게 연령별 차이도 나고 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30만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채널 A에서는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30 유권자 줄 중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28.55, 윤석열이 21%예요. 그래서 2030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어요. 20대 남성들. 그리고 20대 여성은요, 두 후보 지지율이 5차 범위 내입니다. 자, 그래서요, 20대의 경우에 여성은 14.9가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이 11.0이에요. 야, 20대 여성들 아직도 이재명이를 선호하네요.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예.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요, 20대 남성의 경우에 이재명이가 28.6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17.9예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왜 20대를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챙겨야 되는지,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하고요, TV조선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 앞에서 채널 A는 11월 27일하고 29일 날 이틀간 조사했고, 27, 28, 29, 3일간요. 그리고 TV조선은요, 11월 29일하고 30일, 그러니까 채널 A 조사가 끝난 이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해요. 85대 15. 유선전화가 15, 무선전화가 85. 여기도 전화 면접 방식이에요. 거의 비슷해. 날짜만 차이가 나는데 지지율의 차이를 보면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질문이 앞에서 채널 A는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그랬잖아요. 근데 TV조선하고 전화 번호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는 거나 누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나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윤석열은요, 35.6%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29.3%가 됩니다. 29.3%.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심상정이는 4.2, 그리고 안철수는 3.2가 되고요.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모르겠다, 나는 후보 지지할 후보도 없다, 이게 즉 유동층이죠. 유동층이 24.1%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 자, 그래서 이렇게 다자로 됐을 경우에는 6.3%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단일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심상정이하고 단일화시키고 윤석열은 안철수하고 단일화시켰더니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윤석열은 43.0, 그 다음에 이재명이 35.7. 그래서요, 약 7.3% 정도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리드해요. 여기에서도 모르겠다, 이게 18.8%나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채널 A는요 0.9가 차이 났는데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는 6.3% 차이가 나는 거, 이거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상당히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몇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말이죠, 내년 대선에서 지금 투표할 대상 후보 결정했느냐, 결정했다가 56.8%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43.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좋겠다, 이게 49.7%입니다 아니야,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좋겠다, 34.8%예요 그래서 15% 정도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재검토하라, 이게 64.7%, 어마어마합니다. 유지 탈원전 계속해야 된다, 27.8%, 2배 이상이나 재검토가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이 여당이 얘기하고는 국토 보유세 신설, 이재명의 이거 틀렸어, 이게 20 보유세 신설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21.1%고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 이거는 64.7%나 높아요. 이 3배나 높아.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만큼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국민에게 호소력이 더 크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지금 이 20대를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20대에서 이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요 2030 여성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전 연령층 가운데 제일 낮아요. 10% 초반. 그런데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0%가량이나 높게 앞서고 있고요. 특히 40대 여성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8%가 됩니다. 야, 이 성별 지지율도 이렇게 채널 A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요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PK와 TK에서, 그리고 호남의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여서 지역별 결집 양상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지금 이제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그래서 단일화를 전제했을 때 양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이 43%, 이재명은 35.7%를 보이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은 41.9, 부정이 55.2, 그래서 14% 정도로 부정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이 30.3, 국민의힘이 38, 정의당이 5.3, 국민의당이 2.4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정권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 여론의 차이가 한 15% 정도나 TV조선, 조선일보에서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후보 지지율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거를 또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봤더니요 정권을 재창출한다 그러면 거의 다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율은 76.2%밖에 안 돼. 그리고 정권 교체가 좋다 그러면은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68.3%밖에 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면서 왜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느냐 물었더니요 언행과 도덕성 문제 비율이 55.9%로 절반을 넘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자질과 능력 부족이 16.4, 정책과 공약 부족이 10.4.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재명의 도덕성 문제, 언행 문제 보다 더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한 90% 정도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 나와야 되는데 겨우 과반을 넘겨요. 55.9. 그래서 아직도 이재명의 비윤리성, 비도덕성, 언행의 문제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는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왜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하지?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는 자질과 능력 부족이 또 42.9야 이거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가족 문제 비호감 이게 7.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윤석열 후보는 자질과 능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뭘로 나타나죠?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공약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미래 지향성에 있어서 보다 더 객관적, 합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이 내용, 공약이 좋아야 국정 운영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공약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자질과 능력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한 67%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비도덕성, 비윤리적인 측면도 보다 더 많이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 대목이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대목이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지지자들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것은 19.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에는요, 40.3%가 윤석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안철수와 윤석열 쪽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요. 20대에서 무당층이 무려 43.8%나 돼요. 30대는요, 38.8%나 됩니다. 이 이유로서도 20대, 30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은 경제 일자리,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도덕성에서 우위를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도덕성을 10점 만점이라고 평가를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재명 후보는 3.71, 그리고 윤석열은 4.33,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5.20, 윤석열 후보는 4.45,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문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정책 내용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서도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도 윤석열 후보가 다소 높습니다. 4.38, 그 다음에 이재명은 4.2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이 탈원전 문제 재검토해야 된다. 64.7, 그리고 필요 없다. 27.8, 2배를 넘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국토 보유세 신설에 찬성한다는 것은 21.1%밖에 되지 않고, 종부세 개편은 64.7.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 마저도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가 42.6%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6.2%밖에 찬성을 안 해요. 그리고 선멸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58.7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갑자기 철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국토 보유세도 거집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토 보유세 신설 찬성이 불과 21.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타고 이재명이가 꼼수를 부리는 이런 작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2030 세대의 지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여론조사, 이 두 군데의 여론조사를 보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야만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이 심상정 후보 단일화되면 별로 이재명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몇 프로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거의 40%가 넘잖아요. 심상정은 10% 좀 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이 대목이 굉장히 하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곽상도 구속영장 저렇게 청구해갖고는 100번 영장 발부가 안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